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돌쇠라는 장사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힘도 좋고 성실하기로 유명했지만 장사만큼은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이런저런 물건을 팔아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장사는 언제나 손해였고 그의 좌판 앞은 늘 한산했습니다. 돈을 벌기는커녕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살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장터에서 손님 하나 없이 맥없이 앉아있다가 길가에서 허름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몹시 지쳐 보였고 배고픔에 손을 벌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노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자신도 가난한 처지였지만 노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좌판에서 아껴둔 밥 한 공기를 챙겨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이거라도 좀 드세요. 별건 아니지만 허기라도 채우시죠. 노인은 돌쇠가 건넨 밥을 받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평범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깊고도 신비로웠습니다. 노인은 밥을 먹으며 한참 동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나를 도와주니 나도 자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구먼. 자네는 가난해 허덕이지만 그 마음은 부유하구나. 내가 자네에게 3가지 지혜를 전수해 주겠네. 그것만 알면 자네는 장사에서 대성할 것이야.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은 밥 한 그릇뿐이었지만 노인의 말에는 무언가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3가지 지혜라니요? 어떻게 하면 저도 장사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노인은 천천히 밥을 마저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팔리지 않는 법이지. 내가 전수할 첫 번째 지혜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을 구경거리를 만들어라라는 것이네. 돌쇠는 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평범하게 좌판의 물건만 진열했을 뿐 사람들의 관심을 끌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인의 말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명확했습니다. 자네가 첫 번째 지혜를 제대로 실천할 때 말일세. 그리고 나머지 2가지 지혜는 나중에 알려주겠네. 그 말만 남기고 노인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노인이 어떻게 그렇게 미스터리하게 나타나고 사라질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받은 밥값 이상의 가르침을 얻은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눈을 뜬 채 밤새 생각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물건을 진열해놓고 팔려는 시도는 그만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지혜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돌쇠는 새로운 장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그날 밤 내내 생각했습니다. 노인이 알려준 첫 번째 지혜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구경거리를 만들어라였지만 단순히 좌판을 꾸미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명확한 아이템이었습니다. 돌쇠는 그동안 이것저것 다 팔았지만 그게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물건은 많았지만 그 중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좌판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 아이템이 문제야. 사람들의 관심을 한 곳에 모아야 해.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아이템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다음날 새벽, 장터가 열리기 전부터 마을을 돌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에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사는지 하나하나 조사했습니다. 돌쇠는 장터 구석에서 장사꾼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에 들린 물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돌쇠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집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신들이 하나같이 닳고 있었습니다. 장마철이나 겨울이 되면 집신은 금방 상해버리고 사람들은 자주 새 집신을 사야 했습니다. 게다가 마을 장터에는 집신을 제대로 파는 곳이 없었습니다. 집신을 팔던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고 남아있는 집신은 오래되었거나 품질이 좋지 않아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집신이야. 돌쇠는 마침내 자신의 아이템을 선정했습니다. 집신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물건이었고 마을에는 제대로 된 집신을 파는 곳이 없었습니다. 수요는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돌쇠는 집신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가장 질 좋은 짚을 구해와 마을의 장인에게 부탁해 특별한 집신을 만들었습니다. 이 집신은 일반적인 집신보다 훨씬 튼튼하고 오래 신을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집신을 팔면서 자신만의 차별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튼튼하고 편안하며 장마철에도 잘 상하지 않는 집신이란 소문이 퍼지기만 하면 사람들은 분명 그를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돌쇠는 완성된 집신을 좌판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좌판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 사면 두 번 살 필요 없는 집신. 튼튼하고 편안한 돌쇠표 집신. 집신은 그저 발에 걸치는 신발이 아니라 돌쇠가 만든 특별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다가도 한 번쯤 그 집신을 유심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었고 그가 내건 홍보 문구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사람들은 슬슬 그의 좌판에 모여들었습니다. 집신을 손에 들고 만져본 이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어라, 이거 꽤 튼튼해 보이네. 이렇게 단단한 집신은 처음 봐. 집신을 신어본 사람들은 발의 편안함에 놀랐고 장마철에도 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감탄했습니다. 곧 돌쇠의 집신은 장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집신을 사기 위해 줄을 섰고 돌쇠의 좌판은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지혜가 제대로 통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신 장사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돌쇠의 좌판은 하루가 다르게 붐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집신을 사러 장터에 나왔고 돌쇠는 벌써부터 주머니에 돈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돌쇠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노인을 찾아가 두 번째 지혜를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간 돌쇠를 본 노인은 그의 눈빛에서 성장을 읽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지혜를 가르쳐 줄 때가 되었구먼. 두 번째 지혜는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야. 돌쇠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신을 잘 팔고 있는 마당에 왜 이야기가 필요한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야기라뇨? 전 장사꾼입니다. 물건을 파는 일에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물건만 팔아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네. 사람들은 물건보다 이야기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법이지. 그 물건에 얽힌 사연이나 그 물건을 사면 얻게 될 특별한 경험 같은 건 말일세. 그 말에 돌쇠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집신을 파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집신의 이야기를 더딥혀야 했습니다. 다음 날, 돌쇠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에 자신의 좌판을 세우고 집신을 가리키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신은 단순한 신발이 아닙니다. 이 집신은 제가 10년 전에 겪은 한 가지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돌쇠는 집신을 흔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먼 길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서 신던 집신이 닳아버려 길 한가운데서 발이 다 까이고 말았지요. 발이 다쳐 더 이상 걸을 수 없던 저는 마을 근처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모두가 편하게 먼 길을 떠날 수 있는 튼튼한 집신을 만들겠다고요. 사람들은 돌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돌쇠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통해 집신이 단순한 물건이 아닌 누군가의 삶에 꼭 필요한 물건으로 느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세월 동안 튼튼하고 편안한 집신을 만들기 위해 연구했습니다. 이 집신은 그 결심의 결과물입니다. 이 집신을 신으면 먼 길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신어보세요. 어디든 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쇠의 집신을 신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만든 집신은 이미 품질로 입증되었지만 이제 그 집신에 담긴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집신을 사는 일은 이제 단순히 신발을 사는 것이 아니라 먼 길을 떠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경험을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야기에 감동한 사람들은 돌쇠의 집신을 사기 위해 더욱 열심히 그의 좌판을 찾았습니다. 돌쇠의 좌판 앞에는 언제나 줄이 길게 늘어섰고 사람들은 서로 집신을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돌쇠는 노인이 말한 두 번째 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건은 언제든지 살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를 함께 파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사라는 것을 말입니다. 돌쇠는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이제 장사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는 눈에 띄는 물건을 만들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두 번째 지혜로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덧붙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집신 장사는 마을에서 점점 더 큰 인기를 얻었고, 마을 바깥에서도 소문이 퍼져 많은 이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여전히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성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노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인은 돌쇠의 성공 소식을 듣고 기쁜 듯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자네는 장사꾼으로서 한 단계 올라섰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지. 세 번째 지혜를 가르쳐 줄 차례군. 세 번째 지혜는 바로 희소성이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언제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지. 물건을 한정하고 얻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어야 사람들의 욕구를 더욱 강하게 자극할 수 있네. 돌쇠는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신을 많이 만들어 팔았지만 이제는 그 수를 제한하고 사람들에게 희소성을 느끼게 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집신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팔았지만 이제는 이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돌쇠는 좌판을 다시 세우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집신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집신은 단순한 집신이 아닙니다. 이 특별한 집신은 한 달에 단 10켤레만 만들 수 있는 귀한 물건입니다. 이 집신을 신으면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특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돌쇠의 말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집신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말에 그들은 더욱더 집신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돌쇠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집신은 장인의 손길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번 사시면 그 누구도 같은 집신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이 특별한 집신을 신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돌쇠의 말을 듣고 점점 더 열광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집신을 사려고 했지만 이제는 한정된 집신을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은 돈이 있다고 해서 언제든지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운이 좋거나 발 빠르게 나서는 사람들만이 그 집신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매달 초에 집신 10켤레를 만들어 장터에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미리 줄을 서서 기다렸고 그 집신을 사기 위해 서로 경쟁했습니다. 집신이 금방 동나자 그 희소성은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냈다. 어떤 이는 집신을 사지 못해 돌아가는 길에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내가 꼭 저 집신을 살 거야. 이번엔 놓쳤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돌쇠의 집신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귀한 물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히 집신을 신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집신을 소유함으로써 특별한 존재가 되는 기쁨을 느끼기 위해 돌쇠를 찾았습니다. 그 덕분에 집신의 가격도 더 높아졌고 돌쇠는 돈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이제 마을에서 최고의 장사꾼으로 불리며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희소성이라는 세 번째 지혜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욕구를 자극했고 그 욕구는 돌쇠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돌쇠의 집신을 사기 위해 사람들은 미리 예약을 걸고 매달 언제 집신이 나올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노인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노인이 말한 3가지 지혜는 정말 옳았어. 이제 나는 이 마을에서 가장 성공한 장사꾼이 되었구나. 돌쇠는 3가지 지혜를 통해 가난에서 벗어났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3가지 지혜를 통해 집신 장사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집신을 얻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왔고 돌쇠의 좌판은 매일같이 북적였습니다. 그는 가난을 벗어나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존경하며 그의 지혜를 본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장터에서 한 아이가 그의 좌판 앞에 서서 집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옷이 남루하고 주머니에 돈이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간절했습니다. 돌쇠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얘야, 집신이 필요하니? 아이의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저에겐 돈이 없어요. 돌쇠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좌판에서 한 켤레의 집신을 꺼내 아이에게 건넸다. 이 집신은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다. 내가 3가지 지혜를 얻었을 때 그것은 나 혼자만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 이제는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구나. 이 집신을 신고 꼭 꿈을 이루거라. 아이의 눈은 눈물로 빛났고 그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집신을 받아 들었습니다. 돌쇠는 아이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노인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성공이란 물건을 파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진정한 성공은 내가 얻은 지혜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기회를 주는 것이지. 그날 이후로 돌쇠는 더 이상 자신의 성공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지혜를 나누며 장사 방법을 알려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돌쇠의 진심에 감동하며 더욱더 그를 따랐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얻은 부를 나누면서도 여전히 마을 최고의 장사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